이것이 화제가 됐던 그 집입니다. 한번 상태 확인해 볼게요. 얼마 전 SNS를 뜨겁게 달궜던 한 영상. 8년간 거주했던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집안을 망가뜨려 놨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영상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벽에 뭘 설치했길래 못자국이 저렇게 많지? 원래 8년이면 인테리어 다시 싹 해야 하긴 한다. 벽 페인트가 일부러 뜯은 것 같고 라고 적혀 있네요. 영상 속 건물이 위치한 곳은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그 집에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집주인 혜영 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건물 3층이에요. 세입자가 이사를 간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혜영 씨는 여전히 집 내부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집에 이렇게 시트지를 문마다 다 붙여놨어요. 뭐 멋대로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집 안을 보시면 충격 그 자체. 야, 빨간 스티커가 막 붙어 있는데 저게 구멍입니까? 벽이 파였네요. 이게 가정집 아니었나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화재도 났었나 봐요. 탄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뭐 싱크대 문짝 하나도 그대로 남아있는 데가 하나도 한 군데도 없어요. 아이고. 그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 바닥 도배, 싱크대, 보일러까지 다 새로 해줬는데 허락 없이 다 바꿔놨어요. 혜영 씨는 2015년 11월 세입자인 김영철 씨를 만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약 8년 만에 집 내부를 볼 수 있었다는데요. 그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답니다. 제가 이제 못 자국이 너무 많아서 구멍이 세어보면서 붙였는데 이게 900군데가 넘어요. 900군데요? 구멍이. 정확한 집의 상태를 파악하려고 인테리어 업자와 함께 집을 둘러봤다는 혜영 씨. 원상 복구 수리비 견적 비용만 약 3천여만 원. 너무 황당, 기가 막히죠. 주할 때 원래 3천에 100으로 광고를 했는데 이분이 보증금이랑 월세를 깎아달라고 사정을 해서 보증금 1,000만 원 깎아주고 월세도 1년간 10만 원 깎아주고 들어올 때는 깨끗하게 잘 쓰겠다고 그리고 잘 관리하고 살다가 원상 복구하고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신뢰를 했죠. 제작진은 인테리어와 철거 작업을 10년 이상 해온 전문가와 함께 혜영 씨의 집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좀 놀라는 눈치인데요. 놀라고 어이없어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세트장식으로 꾸며놓지 않으셨나.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되게 선반을 달아도 정상적으로 단다 그러면 2개씩 4군데 힘받게 하려면 아니면 뭐 한 3군데 정도만 구멍을 뚫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렇죠. 보면 숱하게 박아놔니까 뭔가를 뜯었다 붙였다를 하지 않았나. 이제 그림자 지는 게 이 정도 폭으로 이렇게 가 있는 게 네일등이 맞거든요. 저희도 커피숍 같은 데나 뭐 이제 필라테스 샵이나 이런 데 해보면 네일 조명을 설치를 해봐서 아는데 이 사이즈면 지금 네일등 사이즈가 맞아요. 천장이 이렇게 쭉 가서 저기까지도 이렇게 되고. 레일 조명을 방 안에 설치했을 것이다. 이야. 이것저것 꼼꼼히 살펴보던 전문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이걸 셀프로 하신 것 같아요. 곳곳에 보면 이제 쉽게 말하면 전문가가 한 것 같지 않고 상가나 이런 데 원상복구를 한다 그러면 건물주분이랑 협의가 돼서 이런 부분을 비용으로 지불해 드리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똑같은 면으로 맞추고 그다음에 페인트까지 칠해주고 나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실 때. 그게 원상복구죠. 현재 집의 상태는 어떤 걸까? 이대로 바로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도배만 해가지고 바로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공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혜영 씨 말에 따르면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 김영철 씨와 임대료 인상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갈등이 있었고 계약 만료 시점인 2019년부터 약 5년간의 분쟁 끝에 2023년 9월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원상복구를 하고 퇴거하기로 협의했지만 원상복구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달라서 여전히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집을 다 부숴놓고도 원상복구를 전혀 안 하고 가고 이사 비용도 받았는데도 오히려 남은 보증금 다 달라고 지금 소접수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8년 이미 긴 시간을 고통을 당했는데 아직도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계약서 자체가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주택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도 동의도 없이 사업자 등록을 내고 또 조정위원회에다 임대료 감면 신청을 하고 너무 어이가 없었죠. 2021년 1월 세입자인 김영철 씨로부터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서를 받았다는 혜영 씨. 그제야 모든 걸 알게 됐답니다. 여기다 사무실을 차린 거죠?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공간 대여, 전 대여으로 목적이 되어 있거든요. 종목이.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제작진은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엄청 시끄럽다고 했어요. 지금 나이트클럽 갔다 하거든요. 나이트클럽 갔다 와? 여러 명이서. 아침에도 그렇고 불을 막 24시간을 켜놓고 있더라고요. 야, 저 집은 대낮에 햇빛이 저리 좋은데 왜 불 켜놨어? 했더니 자기도 모른대. 엄마도 노랫소리 같은 게 너무 크게 들리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 시끄러웠어요. 혜영 씨는 제작진에게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뭐죠? 이제 저 모르게 자기가 임대인 행세를 하고 아하. 전대차 계약서도 작성하고 보증금과 또 월세도 받아서 챙겼더라고요. 아하. 이거 안 되죠. 그동안 집주인인 혜영 씨 모르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다른 세입자들을 들여 집주인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임차인, 즉 세입자가 내가 월세를 주면서 이곳에 살고 있는데 임대인, 즉 건물주의 동의 없이 이곳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를 위반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곳을 전대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고요. 계약 위반이기도 하고요. 혜영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일까? 제작진은 어렵게 세입자였던 김영철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자신도 할 말이 있다면서 제작진과 만난 영철 씨.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궁금합니다, 진짜. 저는 재산이 먼저 원상복구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일단 900개 못자국과 그 발언은 일방적인 상대 측 주장에 불과하고요. 이게 이제 제가 퇴거할 때의 모습이고요. 퇴거 당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억울함을 호소한 영철 씨. 그럼 제 입장에서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저의 원상복구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저희가 허락을 받고 한 도배랑 바닥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민사 명도 조정 당시에 고정돼서 설치된 것만 다 제거하고 나오는 조건으로 이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내부에 저희가 설치했던 것들이나 저희 물건들을 다 빼고 바닥과 벽지는 이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법원 조정에 따라 설치했던 물건들을 철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혜영 씨가 주장하는 돈이 없는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된 걸까? 사업을 목적으로 들어온 거에 대한 전 동의를 구했다. 그리고 상대방은 난 그런 허락을 해준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걸 허락해주는 동의를 구한 문자 같은 거 있으세요? 이제 제가 이제 소송에 제출했던 것들은 수많은 저희 대화와 통화에 이제 저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여기 사업 용도로 이용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뭐 집 앞에서 다른 맞은편 건물에서 공사하는 것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지금 뭐 겁을 먹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인이 사업 용도로 쓴다고 말했을 때 집주인이 아무 반발이 없었으니까 사실상 동의를 받은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홀로 거주하신 거예요? 아니 거주는 저만 하고요. 거기 이제 일할 때 같이 도와줬던 알바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있고요. 또 다른 세입자를 들여 월세를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영철 씨는 제작진에게 오히려 그동안 집주인인 혜영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떤 피해를 당했을까요? 상대 측분이 제 사업장을 지금 다 돌아다니면서 다른 세입자와 건물주들한테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업장의 건물주들 중에 일부 건물주분들과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제 개인 정보랑 허위 사실이랑
명예훼손을 막 하고 계셔서 혜영 씨가 다른 건물주들을 찾아가 영철 씨에 대한 비방을 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괴롭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선생님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고 하는데 사업장이 총 몇 개나 되세요? 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영철 씨. 제작진이 확인해 본 곳만 총 22곳, 모두 혜영 씨의 집과 같이 공간 대여업이었습니다. 아이고, 22곳이요? 사업을 크게 하시네요. 제작진은 그중 몇몇의 건물주들에게 영철 씨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나 보다 처음 봐진 마 이런 임차인은 소위 말해서 예의가 별로 없는 사람이고 지가 무대포요. 독불장군. 가불이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건물주들을 막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면. 법을 상당히 악용을 하고 아주 악질 미꾸라지 같은 사람입니다. 제작진은 긴 설득 끝에 영철 씨에게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들을 한자리 모았습니다. 예, 들어주십시오. 도대체 이 사람들과 영철 씨 사이에는 어떤 분쟁들이 있었던 걸까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기 계신 7분 중에서 분쟁을 겪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겠어요? 전부 다 손을 들었네요. 이렇게 여러 명의 건물주하고 세입자 한 사람이 겪을 분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악성 임차인. 필요시 임차 지역에 출입. 누수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누수 문제로 보험 처리에 걸려 있습니다. 저는 누수 임대료, 누수와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청구. 모인 건물주 7명 중 5명이 누수 문제로 인한 피해 보상금 소송 중이었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하가 누수가 됐다고. 보통 누수가 된다 그러면 어디 셉니다. 그럽니까? 업자분 불러서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제 되겠습니까? 서로 논의가 되잖아요. 그 친구는 무조건 거부해요. 누수 피해에 대한 견적이나 이런 걸 내서 저기를 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고소를 엄청 남발하더라고요. 소장에 보면은 12년간 누수가 지속됐대요. 아이고야. 소송 금액이 얼마예요? 2억 1천만 원이요. 건물주 이 씨는 얼마 전 영철 씨로부터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금 1억 6천만 원과 권리금 5천만 원을 합친 2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고소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야, 이해가 할 수가 없네요. 12년간 누수가 지속됐다. 자기는 장사를 못했다. 고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집이 공사를 시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영업손해가 굉장히 많다. 건물주 이 씨는 고소장의 내용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누수가 발생했을 당시 수리를 해준 적도 있을 뿐더러 영철 씨가 출입을 막아 수리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래된 건물이고 그러니까 좀 들어가서 뭐 관리도 해주고 누수도 있는지 보고 확인하고 싶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완강히 거부를 해요. 뭐 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근데 이렇게 소송액을 부풀린 거는 저희를 괴롭히려고 하는 심산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아요. 전 진짜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건물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건물주분이 저한테 되게 아닌 척 하셔도 그분에 대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것도 알고 저희 아버지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시피 사무장이시기 때문에 따로 저희 살 비용은 있지 않아요. 제작진은 취재 도중 영철 씨의 소송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준 건물주를 만났습니다. 일단은 내가 물이 샌다고 하니까 이제 한번 가봤어요. 누수 문제로 역시 소송 중이라는 박종수 씨. 그 과정에서 영철 씨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보험 들은 게 있냐고 물어봐요 나한테. 있다고 화재보험 여기 건물에. 근데 그거 저기 뉴스 탐지는 안 될 거라고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타먹었대요 딴 데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거예요. 얼마 뒤 영철 씨는 실제로 박종수 씨의 보험회사에 약 6천여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실일까? 이야. 세입자분이 누수 피해 보상금으로 얼마 정도 청구하셨나요? 저도 이게 좀 오래된 거여가지고 금액은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몇 천 정도가 됐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소송으로 넘어간 거라서 그래도 거의 1년 넘지 않았나 싶은데요. 놀라운 건 건물주도 몰랐던 보험 청구를 영철 씨가 직접 주도적으로 나서서 진행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야.
자기네 연습실이 다 뭐 어떻게 됐다고 막 그냥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술을 해주겠다는데 다 필요 없고 혹시 보험금요? 자기가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저희한테. 그러면 자기가 보험사에다가 그렇게 해주면은 그 다음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요구한 금액이 5,500인가 6,000 그 정도였어요. 야, 참. 금액이 크네요. 제작진의 취재 결과 영철 씨가 누수 피해 보상금으로 소송 중인 금액만 해도 적게는 1,000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까지 다양했습니다. 녹취가 이 증거를 수집되는 건 아니고 증거 왜 녹취하고 있겠어요? 여기 건물주에 대한 것과 제가 지금 다른 건물주를 할 대한 많이 달라. 제가 더 악랄하게 하는데 뭐 하나 아이고. 과거에도 소송과 관련해서 유독 자신감을 보였다는 영철 씨. 변호사하고 그쪽으로도 좀 힘 있는 사람들을 그 집중에 있는지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얘기들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모두 사실일까? 제작진은 영철 씨에게 다시 한번 취재 요청을 했습니다. 죄송한데 만나 뵙는 거는 좀 제가 더 이상은 조금 지금 이게 수사 중이고 소송 중이어가지고 저는 피해자인데 뭔가 그거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해자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뭔가 답변해야 되는 상황들이 네네네. 심리적으로 누수로 인해 제가 피해받은 부분을 이제 보상해주지 않아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대 측들도 인정을 하였지만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누수 때문에 피해를 본 금액을 청구한 거라 문제가 될 게 없답니다. 몇몇 건물주들은 이제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허위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제 보험사하고도 분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보험사랑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동안 피해를 보더라도 침묵해 왔었다는 건물주들. 그들은 이 자리를 빌려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고소를 하고 소송을 걸고 이런 사람이 소상공인이고 선량하고 그러겠어요. 법을 이용한 좀 상습적인 그런 소송으로 횡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임대인들의 권리는 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저희도 최대한 그러니까 서로 좋게 지내려고 하고 서로 연락이 없는 게 가장 편한 사람들이거든요. 참 세입자에 대해서 무섭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임대인은 너무 심하게 고통을 받아도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그런 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